전체적인 데이터의 특성, 기술적 통계를 확인해 보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데이터에 들어있는 내부 값들을 선택하고 이걸 어떻게 인덱싱을 하고 정리를 하고 다룰 것인가, 그런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두 가지의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시리즈에 대해서 어떻게 값을 선택하고 다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numPy 배열, 어레이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는데, 시리즈는 꼭 정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덱싱이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numPy의 어레이는 행이 없고 열 인덱싱만 가능했다면, 시리즈에 대해서는 열이 없이 행만 출력이 됐죠. 행에 대한 인덱싱만 가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나의 시리즈 선택을 하고 그거를 df 시리즈라고 복사하여 저장했습니다. 출력칸이 아래와 같은 시리즈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이 시리즈에서 1번과 4번의 인덱싱을 리스트로 묶어서 입력을 하면 행 인덱스 기준에서 1번과 3번 인덱스에 해당되는 샘플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레이와 달리 행 인덱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값이 행의 넘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df 시리즈의 인덱스 중에서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서 21,476까지 있죠. 이 중에 10보다 작은 인덱스만 true, false 불리언 값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10개는 true가 나오고 나머지는 false가 나옵니다. 이렇게 true, false와 같은 불리언 값 자체도 내부 인덱스로 활용을 해서 실제 이 true가 되는 데이터 프레임의 값만 출력되기 때문에 아래처럼 자연스럽게 마치 인덱스가 10보다 작은 행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덱스 이외에도 true, false를 반환하는 불리언 값을 통해 쉽게 시리즈에서 데이터에 내가 원하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들만 쉽게 선택을 하고 출력해서 뽑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시리즈에서 나는 1 이상 5 미만의 인덱스 값만 출력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행 인덱스로 인식을 하고 1부터 4까지의 인덱스에 대응되는 값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리즈에서 1 이상 3 미만의 인덱스를 그럼 1, 2겠죠. 테스트라는 값으로 변경해 주겠니? 라고 반영을 하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1과 2의 인덱스에 대응되는 데이터 값만 테스트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리즈에서 값을 선택하고 인덱싱하는 건 심플합니다. 정수가 아니든 불리언 값이든 인덱싱이 모두 가능하고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단 그 기준이 행 기준으로 행 인덱싱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행뿐만이 아니라 열 인덱싱까지 같이 있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은 값을 선택하고 인덱싱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훨씬 더욱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간략히만 요약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의 값을 인덱싱하는 방식은 결국 ilog이라는 방식과 log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ilog이라는 것은 실제로 인덱스 이름, 컬럼 이름은 무시해버립니다. 마치 어레이처럼 아무런 인덱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름과 상관이 없이 각 값의 위치를 기준으로 값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록은 무엇입니까? 록은 앞에 배웠던 ilog과 완전하게 다르게 실제 값의 위치는 아무 상관이 없이 실제 이름, 인덱스명, 컬럼명을 기준으로 값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ilog 방식에서 그 값의 위치, 로우의 위치, 컬럼의 위치 선택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012, 012, 4부터 7, 4부터 7, 그렇죠? 여기 각각 로우와 실렉트 되는 컬럼에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1, 그냥 1. 이런 식으로 실제 위치를 넣어주면 이름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위치에 해당되는 값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반면 log 방식은 실제로 이 log은 몇 번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우에는 인덱스 밸류, 인덱스가 숫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숫자가 되든 이런 문자가 되든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아니면 특정 컬럼이 10인지 true, false가 나오죠. 그런 true, false와 같은 것을 로우에 쓸 수가 있고 유사하게 컬럼에도 컬럼명, 컬럼이 2개 이상 아니면 특정 컬럼부터 어떤 컬럼까지 슬라이싱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인덱스명 그리고 컬럼명을 기준으로 값을 선택하는 방식이 log 방식인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ilog 방식은 하나의 행이 선택이 되면은 결과는 시리즈로 출력을 하고 이렇게 그냥 1, 하나의 값을 넣을 때는 하나의 행만 선택하기 때문에 시리즈를 반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하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슬라이싱 방식으로 1 이상, 5 미만 이렇게 여러 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로케이션 방식은 당연히 인덱스 또는 라벨 그리고 true, false와 같은 불리언 아니면 로지컬 기반 조건문과 같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모든 방법을 써서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슬라이싱 방식으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되는 개수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값이 하나면 시리즈, 2개 이상이면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관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통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해도를 높이고 아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실제로 로우 라벨, 한마디로 인덱스명이죠. 로우 라벨 0, 1, 2, 3, 4가 있고 컬럼의 라벨은 name, country, MWP, 아크리스, SQMI, SQK에 이어 이런 게 떠 있죠. 이게 실제로 행의 이름 그리고 열의 이름입니다.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 행은 이거 이름이기도 한데 자, 이 인덱스도 0, 1, 2, 3, 4입니다. 그렇죠? 숫자로. 그래서 ilog 방식을 쓰면 행은 이 이름이 지금 숫자라서 똑같이 보이는데 이 이름과 무관하게 0번째 위치 이상, 5번째 위치 미만을 선택하고 컬럼은 0번째 컬럼만 출력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반면 로케이션 방법을 쓰게 되면 숫자라 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거는 실제 위치가 아니라 인덱스 이름입니다. 0부터 4까지를 다 선택을 하고 컬럼은 위치가 아니라 이름, name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결과 모두 결국 동일한
아웃풋을 생성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ilog은 이름과 상관없이 위치, 넘버링으로 선택. log 방식은 위치와 상관없이 인덱스 이름과 컬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값을 선택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는 특히 인덱스가 통상 넘버링으로 많이 입력이 되는데 이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인덱스 이름이나 아니면 이 숫자가 위치도 똑같죠. 위치도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죠. 인덱스 이름도 0, 1, 2, 3, 4입니다. 이거를 혼란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내가 위치로 값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이름 방식으로 값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그 기준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 예시들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 메소드를 찍고 ilog 함수를 통해서 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실제로 0번째 행만 선택이 되고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시리즈의 형태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시리즈는 열이 없죠? 행만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전체 행렬처럼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시리즈를 출력했을 뿐이고 시리즈는 행 인덱스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0 이상 5 미만이라고 ilog을 통해서 선택을 하면 이 위치에 해당되는 0 이상 5 미만의 위치에 해당되는 행이 묶여서 2개 이상의 행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ilog에서 시작부터 10 미만 간격은 1이 아니라 2라고 입력해주면 이 간격으로 총 5개의 행이 선택이 되고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0, 10, 20 3개의 인덱스에 대해 ilog 함수를 통해 선택할 수가 있고 실제로 0, 10, 20번째의 행만 선택이 되어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유의하실 건 지금 자, 만약에 2개 이상의 인덱스가 포함이 되면 통상 괄호를 2개 쓰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덱스를 하나만 쓰게 되면 이 숫자가 지금 행을 얘기하는 건지 컬럼을 얘기하는 건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 2개 이상의 인덱스가 포함될 경우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를 2개 써줍니다. 하나를 쓸 때는 자동으로 행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값이 그러니까 하나라는 게 행을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은 행이구나 인식을 하는데 이게 2개 이상이 되면은 이게 도대체 인덱스 이름인지 컬럼 이름인지 확인하기 모호해집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인덱스 샘플을 접근해서 ilog을 쓸 때는 2개의 기호를 써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여기에서는 0을 썼던 시리즈가 나왔죠? 이런 케이스랑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이해도가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ilog 함수에서는 우리가 인덱싱 슬라이싱 할 때 -1 이런 기호가 있었죠. 즉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행의 위치를 선택을 해서 그 값만 출력을 해주고 있고 괄호가 2개이기 때문에 이번엔 실제로 시리즈의 출력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의 출력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뿐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판다스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2개를 다루고 괄호의 개수를 통해서
출력 형식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 개념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값이지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행만 선택하지 말고 컬럼을 선택할 수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콤마를 넣어줘야 합니다. 반드시. 즉, 콤마를 기점으로 앞에는 행의 위치를 의미하는구나, 뒤에는 열의 위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iLog을 통해 행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열은 0번째 위치하고 있는 열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괄호가 두 개가 아니죠, 하나죠. 따라서 하나의 컬러만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는 시리즈의 형태로 출력이 된 겁니다. 만약에 내부 컬럼의 위치를 이렇게 숫자로 넣어주고 괄호를 두 개를 썼다면 결국 전체가 합으로 봤을 때 두 개죠. 그랬다면 하나의 컬럼만 선택을 해도 이 컬럼은 내부 그 기호로 또 한 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의 형식을 갖춰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선택하면 마지막에 있는 컬럼의 위치를 찾아서 출력하고 있고, 그리고 0 이상, 2 미만 이렇게 선택도 가능합니다. 슬라이싱으로. 그러면 0번째, 1번째 컬럼만 선택되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인덱스와 특정 컬럼 위치도 당연히 선택 가능합니다. 0번째, 3번째, 6번째, 24번째 리스트로 묶어서 선택, 0번째, 5번째, 6번째, 열 리스트로 묶어서 선택, 전체는 괄호가 두 개인 2차원의 형태, 따라서 해당 행과 열의 위치에 매핑되는 데이터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정수 말고 슬라이싱 방식으로 특정 위치의 행, 특정 위치의 열만 선택해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iLog 방식이 아니라 log 방식을 통해서 값을 핸들링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점을 찍고 log 함수를 쓰고 0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약간 본 적이 있죠? 0번째 위치가 아니라 인덱스가 0번째인 행이 선택이 되었고, 그거는 하나의 값이고 출력도 괄호가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시리즈로 인식이 돼서 시리즈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괄호를 두 개 썼더니 실제로 값은 하나지만 데이터 프레임의 형식을 지켜서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과 3번 인덱스를 리스트로 묶어서 두 개의 인덱스 이름에 해당되는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지금 이 행으로 봤을 때는 마치 iLog과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래처럼 컬럼을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자, 세부 내용을 보기 전에 이 95번 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형식으로 볼게요. 위에랑 비교해 보면 데이터 프레임, 로케이션, 1번째, 3번째 인덱스 출력 나왔죠. 동일한 형식으로 데이터 프레임, 로케이션, 그리고 이번엔 컬럼명으로 아이템이랑 Y2013을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면 출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에러가 납니다. 블라블라블라가 많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인덱스에 이런 값이 없어, 뭐 이렇게 에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형태는 똑같은데
이건 가능한데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마이너한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컬럼명만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할 때 록 기호를 통해서 사용하면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컴퓨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이렇게 돼 있을 때랑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컬럼명인지 인덱스명인지 모를 수 있죠. 그쵸? 근데 왜 위에는 출력이 됐어요? 사실 인덱스인지 컬럼에 헷갈릴 수 있는데 록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의 값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인덱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덱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아래 배우겠지만 이렇게 써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써야 합니다. 아예 컬럼명만 쓸 때는 록을 사용하지 않고 쓰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고 컬럼이 우선되기 때문에 컬럼으로 인지를 합니다. 자, 다시 헷갈리실까봐 지우면 자, 다시 정리하면 록을 쓸 때는 인덱스만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래와 같이 인덱스명과 컬럼명을 콤마를 기점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록을 쓸 때는. 자, 콤마를 기점으로 두 개가 있으면 앞에 건 인덱스, 뒤에 건 컬럼명으로 인지한다. 그런데 만약에 콤마가 없어, 값이 하나다. 그럼 자동으로 얘는 인덱스라고 인지를 한다. 그래서 록을 쓰고 컬럼 이름만 쓰면 당연히 인덱스라고 인지를 하고 인덱스에 이 두 개의 이름이 없어서 에러가 난다. 그래서 록을 사용할 때는 인덱스만 쓰던가 아니면 인덱스와 컬럼명, 인덱스, 컬럼명 이런 방식으로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컬럼만 써 선택하고 싶은데요. 그럴 경우엔 록을 쓰지 않고 그냥 컬럼명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아니라 컬럼 이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아래와 같이 에러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록을 쓸 때는 콤마가 있으면 앞에 건 인덱스, 뒤에는 컬럼명으로 인지를 한다. 그런데 콤마가 없으면 하나의 값만 있으면 당연히 인덱스라고만 인지를 한다. 그래서 록에서 컬럼명을 쓰면 당연히 에러가 나고 컬럼명만 사용해서 값을 선택하고 싶으면 록을 사용하지 않고 컬럼명만 쓰거나 아니면 록을 사용하더라도 인덱스명을 반드시 써주고 아니면 정 안되면 콤마 바로 이 콜론만이라도 써주고 나서 컬럼명을 써줘야 컴퓨터 입장에서는 앞에는 인덱스 뒤에 건 컬럼명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컬럼명을 기준으로 값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컬럼명을 쓸 때는 컬럼명만 쓰거나 록 없이 아니면 록을 쓰려면 행과 열의 위치를 명확하게 콤마를 기점으로 구분을 해줘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 록, 그리고 행의 위치 1번과 3번, 열의 위치는 아이템부터 Y2013까지 다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행은 1부터 10 미만까지,
그리고 아이템부터 Y2023 컬럼까지 모든 값을 포함시켜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컬럼즈 함수를 통해서 컬럼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시작부터 5 미만까지 0, 1, 2, 3, 4 총 5개의 컬럼명만 출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된 컬럼명이 있죠. 컬럼명입니다. 인덱스 아닙니다. 컬럼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사용해서 값을 선택하고 싶을 땐 록을 사용하지 않고 컬럼명만 쓰거나, 아니면 록을 사용하고 싶으면 전체 행, 콤마 이런 식으로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열의 인덱스임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컬럼을 통해 록 없이도 컬럼명을 통해 쉽게 내가 원하는 컬럼만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2번 셀부터는 약간 반복문의 로직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컬럼들을 반복시킬 건데 그 컬럼명과 컬럼명을 통해 선택된 시리즈가 있고, 그 시리즈에 n 유니크 함수가 있습니다. 즉, 그 시리즈마다 유니크한 값의 개수인 거예요. 출력을 보면 첫 번째 컬럼은 이름이 이렇고 유니크한 값은 173개, 두 번째 컬럼 이름, 두 번째 컬럼에 해당되는 값의 유니크한 값 174개, 이렇게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컬럼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괄호 열고 록 없이 선택을 했고 시리즈가 출력이 됐죠. 괄호 하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템의 값이 슈거 비트인지 는이 두 개죠. 여부가 출력이 됩니다. true, false가 들어갈 거고, 이 true, false 값 자체도 인덱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록 함수가 들어갔죠. 이건 왜냐면 컬럼이 아니라 인덱싱 방식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true인 것만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아이템의 값이 sugar bit인지 여부가 인덱싱으로 들어가고 록 함수를 통해서 쉽게 아이템 값이 sugar bit인 것만 쉽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조건문을 사용해서 true, false를 통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만 필터링이 가능한 거죠. 자, 꼭 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true, false가 분명하죠. 각 아이템의 true, false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인덱스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그쵸? 넘버링이, 이걸 사용해서도 같은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걸 좀 응용하면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나는 아이템이 슈거 비트인 값만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에리아 컬럼만 출력을 할게. 이렇게 콤마가 들어갔죠? 앞에는 인덱스가 선택이 됐고 뒤에는 컬럼명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괄호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괄호를 전체로 2개를 쓰게 되면 결국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국 같은 결과죠. 위엔 시리즈, 아래는 데이터 프레임일 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인데 3개의 컬럼 선택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인데 에리아 컬럼부터 레티튜드 컬럼까지 당연히 슬라이싱 방식도 조건문과 결합해서 인덱스와 컬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지막인데 아이템, 슈가 비트, 동일 조건이죠. 에리아 선택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거냐면
아래 내용을 볼 거예요. 자, 분명히 여기에는 특정 데이터 프레임이 선택이 됐죠. 그리고 파이썬의 강점인데 다시 뒤에 메소드를 통해 value count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에리아 컬럼에서 저머니는 값이 2개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값이 하나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내부 값들이 몇 개인지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필터링을 하고 또다시 메소드를 통해 value count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value count 옵션에 오름차순 true라고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오름차순이 반영되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values라는 함수가 있죠. 이건 데이터 프레임에서 혹은 시리즈에서 numpy array의 형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당연히 values를 쓰면 필터링된 데이터가 array 형태로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선택하는 것도 봤는데 다음은 특정 행 또는 특정 열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지우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드랍이라는 함수가 있고 열 또는 여러 개 열 삭제하려면 열 이름을 사용하고 axis는 1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드랍 함수에서 열이 제거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려면 원래 데이터 프레임 값이 수정돼야 하죠. 근데 그때 inplace라는 파라미터 그 변수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파라미터 보시게 될 건데 이 드랍이라는 게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삭제되는 걸 방지하고자 정말 이걸 지울 거니라고 inplace 파라미터 변수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axis가 1이 아니라 0이면 열이 아니라 행이 제거됩니다. 그 드랍 함수는 숫자 인덱싱이 아니라 실제 라벨 기반으로 한마디로 특정한 i록이 아니라 록처럼 특정한 인덱스와 그리고 컬럼명 기반으로 행을 제거하고 숫자 위치나 인덱스를 기준으로 행을 삭제하려면 사실 i록을 결합해서 사용해야 되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예시로 먼저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눈으로 보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자, 에리아 컬럼을 삭제하려면 데이터 프레임에 드랍이라는 함수를 쓰고 삭제하고 싶은 컬럼명을 쓰고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컴퓨터 입장에선 이게 지금 컬럼명인지 인덱스 이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axis는 1이라고 표시해서 분명하게 컬럼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 출력된 결과에 에리아가 삭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에리아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에리아 코드 다음에 에리아가 있었는데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컬럼을 삭제한 다른 방법은 컬럼명 그리고 axis 1 말고 애초에 파라미터로 내가 지우고 싶은 인덱스명, 컬럼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axis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난 지울 건데 컬럼을 지울 거야. 컬럼 이름 에리아야 라고 선택을 하시면 마찬가지 동일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명을 확인하면 에리아가 남아 있습니다. 오잉? 이상하죠? 즉 우리 눈에는 지금 에리아를 출력하지 않았는데 데이터 삭제는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은 한 번 더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눈에 삭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는 삭제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삭제가 됩니까?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예시를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복사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에리아를 삭제하고 싶으면 에리아명 axis 1만 하는 게 아니라 inplace란 파라미터는 true라고 넣어줘서 실제 데이터 프레임에도 이 지우는 값을 inplace 대체해 주세요 라고 해야만 실제로 지워집니다. 즉 기본적인 값은 inplace가 false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거 inplace 파라미터 기억하기 좀 싫다. 그럼 좀 더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에리아 컬럼을 지웠죠. 우리 눈에 보이는 지워진 이 결과. 이 결과 자체를 동일한 변수명 또는 새로운 변수명으로 복사해주면 이 복사된 값은 실제로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인 것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랍 함수를 통해 지우는 건 알겠는데 실제 오리지널 값을 지우려면 inplace 파라미터를 true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인 지워진 결과를 기존 변수 또는 새로운 변수로 저장을 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확인을 해보면 df 테스트에는 컬럼지에 에리아가 삭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였고요. 자, 다른 삭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지울 건데 리스트로 묶어서 3개의 컬럼을 한꺼번에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액시스를 0이라고 넣어주면 이거는 열 이름이 아니라 인덱스 이름이야. 그래서 0, 1, 5에 해당되는 위치의 값만 행만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삭제라는 개념을 봤을 때 삭제한다는 것은 결국 선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ilog을 사용해서 5 이상부터 끝까지 행을 선택하고 컬럼은 전체라고 선택을 하면 실제로 행은 5부터 끝까지 모든 컬럼이 선택이 되죠. 마치 이거는 0에서 4번째 인덱스의 샘플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방식으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이 삭제 방식이 행렬 삭제는 드랍 기능을 쓰는 건데 액시스를 1로 지정하면 열로 인식을 하고 액시스를 0으로 지정하면 행으로 인식해서 특정 열, 행이 제거가 된다. 그리고 inplace true 함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원래 값도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드랍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인덱스명, 컬럼명, 그 인덱스명, 컬럼명과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명확하게 인식해서 제거를 합니다. ilog과 같은 특정한 값의 위치가 아니라 인덱스 이름, 컬럼명으로만 지우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더 엄밀하게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고 지우란 의미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 이름은 관심 없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ilog과 같은 기능을 같이 써서 제거하는 방식을 구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시리즈는 행 인덱싱만 존재하고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 인덱싱이 있죠.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값을 선택하고 인덱싱하고 핸들링하고 삭제하는 것까지 그렇게 데이터 내부의 값들을 핸들링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